지금 제 손에는 그 유명한 독거미가 들려 있습니다. 근데 좀 작네요. 이번 시간엔 이 키보드가 과연 5만원대 가성비 미니 키보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외관, 기능과 함께 분해도 해보고 마지막에는 실사용 후기까지 가져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단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코스트고요. 구독과 함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은 아울라사의 F65입니다. 독거미 키보드로 유명한 그 회사 맞고요. 해당 제품은 국내 정말로 특가 47,000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색상은 스카이 블랙의 KTT 저소음 축으로 구매를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미 레오버그 황축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갖고 있는 김에 이 둘이 타건은 비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지 박스에 포장이 되어 오는데 이건 볼 게 없으니 대충 던져주도록 하고요. 그 안에는 에어캡으로 잘 감싸져서 박스가 오는 걸 볼 수 있네요. 박스 디자인은 기존의 독거미 시리즈와는 사뭇 다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자 뒷면에는 USB-C만 지원한다고 써져 있는데 저는 유무선 모델을 구매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박스 돌려쓰기를 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박스를 열면 독거미 캐릭터가 그려진 카드가 있는데 여기에 설명서 QR이 박혀 있고요. 플라스틱 키보드 뚜껑과 본체 그리고 색상이 다른 여분의 키캡과 그리고 풀러 여분의 스위치 내활과 함께 케이블이 들어있네요. 여분의 키캡은 검은색에 포인트로 초록색을 나와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색상 변경용으로 사용하시면 괜찮아 보이고요. 이제 본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품명이 F65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품은 65%의 미니 배열을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위에 펑션열 없고요. 넘패드도 없고 내비게이션 키도 4개로 부족한 편이고 스페이스바 오른쪽에 모드키가 2개만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도 펑션열은 숫자키와 펑션키의 조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모드키도 펑션키와 조합으로 추가로 사용이 가능하시고 오른쪽 모드키도 사실 우알트만 제대로 된 위치에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한형 전환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전체적인 키 배열 자체도 전형적인 67키 배열을 따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도 네이밍이 약간 웃긴 게 다른 것들은 다 키 개수가 제품명인데 얘만 좀 다르더라고요. 아마 해외에서 이미 F68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소비자가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자면 검은색 무광 플라스틱 하우징에 위쪽에 동글 USB-C 포트 그리고 모드 스위치가 존재합니다. 모드 같은 경우에는 무선, 블루투스 그리고 유선 이렇게 총 3가지 모드를 지원하고요. 참고로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3개의 기기까지 페어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 옆면에는 조명 확산 디퓨저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LED가 하나 있긴 한데요. 위에서 봤을 땐 잘 안 보이지만 은은하게 나오는 빛이 꽤 예쁜 것 같네요. 그리고 하단부에 각도 조절 발은 없는 대신에 4개의 고무 범폰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키캡은 체리 도피에 이중삭출 PBT로 뒤트림 없고 색상 퀄리티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각인 퀄리티는 살짝씩 번진 것도 보여서 많이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키캡 자체의 촉감이 손에 착착 감기는 느낌이라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키보드를 구매하실 때 총 3가지의 스위치 선택지가 존재하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KTT 저소음 바다축을 구매했습니다. 리니어라서 중간에 걸리는 느낌 없고요. 조용하지만 살짝 서걱서걱거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너무 먹먹하지도 않고 괜찮은 축이라서 사무실 같은 데서 사용하기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축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스펙을 지니고 있는데요. 글로만 적혀 있으면 키압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체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0원짜리 동전을 안 올려볼 수 없겠죠.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동전 6개가 올라가는 순간부터 눌리기 시작했고 동전 8개가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키보드도 입력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개를 올렸을 때 바닥을 완전히 찍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각각 무게로 보면 대충 이 정도의 수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 바다축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LED 확산용 디퓨저가 있어서 빛이 상당히 밝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보드 분해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키캡을 빼고 보면은 스위치 는 핫스왑 방식의 기판은 3핀, 5핀 모두 호환되는 정방향 기판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강판 같은 경우에는 PC 보강판으로 되어 있고요. PCB 기판 같은 경우에는 플렉스 컷으로 홈을 내어 상당히 부드럽게 이렇게 탄성이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길이가 긴 스페이스바의 잡소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폼을 넣어 따로 흡음 처리를 해준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윤활 상태를 보시면 이 정도로 확인이 되는데 꽤 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한번 하우징을 드러내 볼 건데 밑에 부분 안쪽으로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서 살짝씩 드러내주고 그 다음에 헤라나 카드를 이용해서 틈을 벌려주면 완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분해를 하실 거라면 USB 포트 쪽이나 내부 결착 부분이 약하니까 일단 드러내고 보면 제일 위에 PC 보강판 있고요. 그 옆에 실리콘 가스켓 그리고 그 아래에 포론 흡음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아래에 실리콘이 있고 아래에는 폼도 있고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4000mAh의 게시 인증도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타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키보드의 크기도 한번 측정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독거미 키보드들이 생각보다 높아서 장시간 사용 시에 손목이 아파오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과연 이 제품은 어떨지 한번 확인차 재본 것이고요. 아래쪽에 높이는 20mm로 좀 높은 높이를 보여주고요. 그 외에도 최대 높이 31mm, 가로 321mm에 세로 115mm로 실측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높이가 좀 높아서 이 제품도 장시간 사용 시에 손목이 조금씩 아파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타건으로 넘어가서요. 우선 KTT 저소음 받아축의 타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레오브그 황축으로 갈아 끼고 타건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키압 같은 경우에는 KTT 저소음 받아축이 약간 더 높긴 했는데요. 상당히 저소음이고 괜찮았던 반면에 레오브그 황축은 키압은 훨씬 낮았지만 그래도 좀 더 소리가 많이 나는 그런 경쾌한 축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스테빌라이저가 있는 부분만 타건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요. 짭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균형도 잘 맞고 스테빌라이저 자체는 가격 대비 꽤 잘 잡혀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타건 때 보셨던 것처럼 스위치 아래에서 LED가 나오는데요. 스위치 자체에 디퓨저 덕분에 광량이 비교적 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막 빛이 어디 한 곳에 집중된다거나 하는 듯한 느낌은 없어서 전체적으로 빛 품질은 상당히 좋았고요. 펑션 키와 조합해서 밝기 조절과 LED 패턴 색상 변경도 가능해서 이 점은 매우 훌륭하게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펑션 키 조합이 있었는데요. 전부 LED 관련이나 연결 관련 설정이어서 음향 조절은 못한다는 건 아쉬웠지만 그래도 소프트웨어 없이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자, 그럼 구조를 대충 살펴봤으니 이제 소프트웨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고 키보드에 펌웨어를 업데이트하시면 비압 프로그램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용 소프트웨어를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이 비압 지원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비압 사용법 자체는 구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고 저는 이번 파트에서 전용 소프트웨어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펀키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한국어 지원되고 그냥 눌렀을 때의 키, FN 키와 함께 눌렀을 때의 키, 그리고 FN2 키와 함께 눌렀을 때 가능한 키 설정 모두 가능하고요. 탭이라고 해서 빠르게 눌렀다 뗐을 때 인식되는 키도 별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LED 변경 가능하고요. 사운드에 반응하게끔 설정도 가능합니다. LED 종류가 다양해서 취향껏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꽤 좋아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매크로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건 텍스트 매크로 설정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같은 거 저장해서 사용하시려는 분들께는 다소 아쉽게 다가올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실사용도 한번 해보고 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흡음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키를 칠 때 만족감만큼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내부의 탄성도 꽤 좋았고요. 다만 불편한 점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 펑션키의 빨간불이 가끔 가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LED를 끄거나 색을 바꿔봐도 이 펑션키만큼은 LED 불이 계속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너무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심지어 Y키에도 펑션키를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오는데요. 이거는 LED가 꺼져 있든 켜져 있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펑션키를 누르면은 항상 불이 들어오는데 저는 이것도 끌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코딩을 꽤 자주 해서 물결표를 쓰는 일이 꽤 있는데요. 다른 대부분의 키보드들은 펑션키와 ESC를 조합해서 물결표를 입력할 수 있지만 이 독거미 키보드는 펑션키와 페이지 다운을 눌러서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손으로 입력하기에는 편할지 몰라도 페이지 다운의 위치가 생각보다 애매해서 쉽게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 점은 매우 그래서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사용하면서 폴링 레이트도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125Hz를 제대로 뽑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무선 같은 경우에는 둘 다 500Hz로 측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혹시나 잘못 측정했나 싶어서 여러 번 측정도 해보고 케이블도 바꿔보고 했는데요. 계속해서 500Hz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키보드 펌웨어단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 독거미 시리즈 중 첫 번째 미니별 키보드인 어울라의 F65를 살펴봤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마감도 괜찮고 흡음 처리도 7층으로 되어 있는 만큼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정발이 되면서 한영키를 사용하기 편하게 바뀌어서 이 점은 매우 칭찬할 만하네요. 다만 가격이 5만원 전후이다 보니 굳이 미니 비열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텐키리스인 F87을 조금 더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조금 더 저렴하거나 비슷하니까요.
하지만 플라스틱 하우징의 65% 배열을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 5만원에 이 정도 키캡 퀄리티와 함께 축도 상당히 괜찮은 이 키보드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How much IT cost? It cost 였습니다. 해당 제품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보고 싶은 물건이 있고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을 남겨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봅시다.